리플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의 공식 명칭은 XRP입니다. 자, 이 XRP를 통해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실시간 국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는 엑스래피드이죠. 자, 이 엑스래피드는 ODA 솔루션, On Demand Liquidity라는 솔루션을 활용합니다. XRP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려면 XRP의 수요가 늘어나야겠죠. 그러려면 이 ODA 솔루션을 통한 트랜잭션이 꾸준히 늘어나야 됩니다. 즉,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이 ODA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현재 많은 은행들은 XRP를 사용하지 않는 송금 서비스 엑스커런트를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현재 ODA 솔루션은 얼마나 보급되었고 XRP는 얼마나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가? 자, 이번 시간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최근에 리플의 기본 원리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반응이 뜨거우면 리플과 관련한 추가 영상을 좀 더 제작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거의 4만 뷰 가까이 돼가더라고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리플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정확한 팩트를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리플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투자 가치가 없는지는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RP에 투자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리플 투자자분들이 호재성 기사에 의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중한 돈을 맡기는 건데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고 투자하기 전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리플랩스가 신규 파트너와 계약을 맺었다거나 아니면 신규 서비스를 론칭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XRP의 가치 상승과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리플랩스의 호재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XRP는 리플랩스의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XRP의 가치가 상승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제 생각에는 XRP의 ODA 거래량이 얼마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ODL과 관련된 호재 소식이 더해지면 금상첨화겠죠. 자, 그러면 이 ODL을 통한 XRP 거래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할까요? 바로 리플랩스에서 발표하는 XRP의 분기별 보고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매출과 순매출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 중에서도 오늘 방송에서는 이 ODL 관련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ODL을 통한 XRP 판매는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2년은 크립토 윈터였죠.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었고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했던 시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리플의 ODL 솔루션은 2022년에 역사상 가장 부흥했습니다. 리플랩스가 보고서에서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19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거든요. 다음 해인 2020년에는 세계의 지불 시장에서 ODL을 보급했습니다. 자, 그럼 현재는 얼마나 늘었을까요? 40개까지 규모를 늘린 상황입니다. 자, 2022년의 성장세가 얼마나 가팔랐는지, 어떤 호재가 작용했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XRP 보고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022년 1분기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2021년 4분기와 비교하니까 매출이 10억 3,90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3,657억 원 정도에서 13억 5,400만 달러, 한화 약 1조 7,798억 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자, 상승률이 한 분기 만에 29.1%입니다. 거의 30%에 육박했죠. 다음 분기 보고서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2022년 2분기에는 더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자, 1분기에는 13억 5,400만 달러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2분기에는 21억 2,500만 달러로 대폭 늘어납니다. 57.1%의 상승률입니다. 이때 무슨 호재가 있었던 걸까요? 리플랩스가 리투아니아의 결제 서비스 1위 업체인 핀시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유럽과 멕시코 간의 ODL을 연결하죠. 자, 그러면 2022년 3분기를 보겠습니다. 얼마나 늘었을까요? 28억 1,900만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전분기와 대비해서 34.9%의 상승률이죠. 자,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리플이 트래블X와 협력해서 이 브라질에서 ODL을 출시했습니다. 자, 첫 시작은 브라질과 멕시코 간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었는데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성과입니다. 자, 브라질이란 나라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고 중남미의 맹주이죠. 그리고 중남미에서 가장 GDP가 높습니다. 이 브라질의 거점을 잡으면 라틴 아메리카 전반의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은요, 송금 환경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에 반해서 해외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국제 송금량은 또 많습니다. 그런데 스위프트를 이용하면서 많은 중개은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싼 수수료를 뜯기고 있었던 거죠.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런데 엘살바도르가 이 비트코인을 도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22년 3분기에는 싱가포르의 포모페이, 그리고 필리핀에서 가장 큰 비은행 송금 서비스 제공업체 아이레미코와도 ODL 계약을 체결합니다.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죠. 그래서 그만큼 많이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2022년 4분기를 보겠습니다. 자, 2022년 4분기에는 29억 6,400만 달러까지 상승합니다. 5.1% 상승입니다. 물론 이전과는 약간 상승폭은 둔화된 모습이죠. 자, 이때는 프랑스와 스웨덴, 아프리카의 메이저 결제 제공업체와 제휴를 맺습니다. 자,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22년 한 해 동안의 상승률을 계산해보면 무려 121.1% 정도가 됩니다. 2배 이상의 성장을 한 것이죠. 크립토 윈터 기간에 말이죠. 자, 안타깝게도 2023년 1분기에는 소폭 하락합니다. 2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죠. 자, 이때도 호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남미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소와 ODL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ODL 솔루션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ODL의 사용이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는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이 척박한 송금 환경 때문입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브라질, 멕시코, 인도, 동남아시아 이런 특정 국가 및 지역과 자금을 주고받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요 대형 은행들조차도 이 특정 지급 통로에서 자금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즉, 유동성을 원활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 비용은 더 크게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중개은행을 너무 많이 거쳐야 되니까요. 결국 전통 금융의 공백을 이 XRP가 메우고 있는 셈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2030년까지 국경 간 결제 비용을 약 100억 달러, 한화 약 12조 7,800억 원 이상 절약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자, 리플은 금융권 외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ODL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국제 결제를 둘러싼 문제가 비단 은행,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금융기관 같은 이 금융권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은 초연결 시대라고 하죠. 국제 결제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만 전 세계 국제 결제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156조 달러, 한화 약 20경 9,0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이 ODL 서비스 공급을 금융권 외의 산업으로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무역, 농업, 이커머스, 기술,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확장을 하고 있죠. 새로운 ODL 고객사도 꾸준히 합류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 2월 기준으로 리플의 ODL 파트너는 3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의 핵심 거점은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가장 많은 사업 수행을 하고 있을까요? ODL 거래량의 과반수 이상은 리플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사업의 편중이 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글로벌 금융 중심지 중에 하나인데다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즈니스에서도 가장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사업은 더 많이 확장해 나갈 전망이죠. 최근에는 이 싱가포르에서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도 취득했습니다. ODL 서비스를 더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싱가포르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리플의 존재가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플은 SEC와의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본인들은 패소해도 상관없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속내는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이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리플은 미국 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리플의 모니카 롱 공동대표가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증권성 이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미국 사업에 날개를 달게 된다면 XRP의 가치는 상승하게 될까요? 이거는 구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XRP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수치들을 믿을 수 있는가? 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플은 SEC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리플랩스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밝혔죠. 본인들은 SEC와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분기마다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잘못 작성했을 때 SEC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게 될지 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이 XRP의 가치 상승을 ODL 관련 매출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제가 가능한 선에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